장담하건대 개미 96%가 지금 장에 속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봉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전 장과 똑같은 이런 비트코인의 차트가 연출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우선 이전 차트와 다른 건 우리 유동성 구간, 첫 번째 어디에서 지금 페이크를 줬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 쐐기형 패턴은 하락으로 흘러내리는 패턴인데 이전 쐐기형 패턴에서는 상단 이탈을 보이며 개미를 꼬셨죠. 어떻게? 상승할 거다 라는 꼬시기를 통해서 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크 이탈이 나온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반대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하락으로 이탈이 나온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 하단에서 하락할 거다라고 개미들이 꼬신 뒤에 우리가 세력들이 물량을 받은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주면서 상단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페이크 이탈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이런 이탈은 결론적으로 패턴 안에서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이탈 자리로 보기가 힘들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 개미들의 심리와 반대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했죠. 펀딩비. 결론적으로 개미들이 대중들이 상승을 보는가 하락을 보는가. 이전 장에서는 개미들이 이런 상승 효과에 결론적으로 롱을 봤지만 큰 낙폭을 가져왔고 이번 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숏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숏이라고 날뛸 이때 세력들은 과연 개미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이 숏을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ETF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지 유출이 되고 있진 않다. 물론 ETF 유입이 정말 작기 때문에 지금은 이 현물 ETF가 정말 대거 자금이 유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하락장의 전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흐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거액의 이런 ETF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개미는 저점을 잡을 수 없다는 말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력의 옷 끄트머리라도 잡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관점 너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전 영상 다 보고 오셔도 되니 오늘 영상 3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온체인 지표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5일 연속 ETF가 유입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거대 자금이 아니라 작은 흐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우리 ETF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거액의 ETF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 이번 장을 현물로 올렸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가를 명확하게 걸어놔야 된다. ETF 플로우가 우리 이번 장에서 정말 극명한 자리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 9시 30분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변동장 유의해 주시고요. 이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래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갈색 고래는요 이더리움에서 극하게 올라갔었죠. 이 고래를 제외하고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 이 갈색 고래와 개미 빼고는 전부 유지를 하고 유입을 타주고 있는데 이 갈색 고래는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으로 흘러내려간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개미만 빠지는 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에겐 긍정적인 신호고 현재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이런 자리들 우리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75K와 그리고 77K 부근 이 두 가지 구간을 신경 쓰시면서 단기적인 단타 매매에 좀 적용을 시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코리니 분들에게 이런 청산 자리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청산은요 히트맵을 봤을 때 이렇게 밝은 구간에 개미들이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우리가 이탈이 된다면 강하게 하락을 하지만 보통 지지나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영상에서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단기적인 관점부터 풀면서 장기로 큰 흐름을 찾아가 볼 텐데요. 저는 여전히 롱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 대해서도 봐가야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장은 단기적으로 눌림 흐름 나올 수 있고 지표 발표 우리가 대응하기엔 좀 힘든 변동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빡세게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자리가 나오고 있냐? 우선 단기적으로 하반부를 봤을 때 우리가 블리시 패턴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하락분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단기적인 평행 채널을 봤을 때 여전히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상단부에 도달을 해서 다시 한번 불리시 패턴으로 내리더라도 하단부를 뚫기는 낮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인 매매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77에서 반드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혹은 전량 매도를 통해서 다시 눌리는 자리를 보셔야 된다라고 관점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시간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패턴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역캐주얼 패턴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었을 때 여러분들이 77K의 청산 물량을 뚫고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포지션 위에는 이 웨지 패턴,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오고 있는 웨지 패턴의 상단 77.7이라는 이 저항 구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근에서의 전량 매도 혹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상승 추세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수익이 아닌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실시간 수익을 보여드립니다. 자, 실시간으로 현재 143.58%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자리는 들어가는 진입가와 그리고 들어가는 근거, 그리고 추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전 고점이 지금 왜 뚫을 수 없는 곳인가에 대한 매매 브리핑까지 모두 다 제 매매 일지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전혀 들지 않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 위주로 받고 있으니 제 일지가 궁금하시거나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브리핑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봉부터 내려오면서 우리가 상승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아래서 볼 수 있는 샛별형 캔들인데요. 자, 샛별형 캔들은 뭐냐? 바로 이 캔들과 중간에 나오는 이 도지 캔들, 그리고 그 다음 캔들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전 캔들의 꼬리를 넘고,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죠. 이랬을 때는 상승 추세가 발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때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 캔들과 굉장히 유사한 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러한 음봉과 그 다음 양봉, 도지 캔들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뚫었을 때, 자, 이 자리가 어디죠? 78K입니다. 이 자리를 뚫는다면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전 채널인 상단 17년 12월 11일과 21년 4월 11일 고점을 이었을 때 모든 추세를 지켜주는 고점, 그리고 22년 6월 13일과 24년 8월 5일을 이뤘을 때 우리 코로나와 그 다음 지금의 이 관세 전쟁이다, 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다, 이런 전쟁으로 저점을 지키지 못한 이 추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월드 이슈가 있었을 때 빼고는 모두 지켜낸 하단선이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점을 보도록 할게요. 청산 물량 빼고 봤을 때 우리 여기에서 지금 뭐다?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번 주 주봉이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즉 저점을 이탈했던 곳을 위로 밟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올라가더라도 다음에 밟는 자리에서 뭐다? 강하게 한번 살 수 있는 매수, 우리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담을 만한 자리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를 받고 지금 추격으로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자리를 놓쳤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음에 밟는 지지 자리에서 사는 것도 정말 단단한 지지를 밟고 살 수 있는 라인이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더블 바텀을 그리고 있다. 더블 바텀은 뭡니까? 강하게 이 넥라인을 넘었을 때 우리가 추세를 발산하는, 결론적으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76K에서 다시 한번 양봉을 주봉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점에는 정확하게 이전 차트와 그리고 지금의 일목구름 그리고 테더 차트를 비교하면서 가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전 차트를 봤을 때 정말 차트적 되돌림을 한번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 고점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자, 이 고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어떻게 됐죠? 이탈을
했죠. 실패를 하면서 하락분이 나왔고 그 다음 3개의 고점이 있는 지지저항 구간에서 이 지지를 받았던 곳이죠. 똑같이 아래를 이탈하고 나서 도전을 합니다. 이 저항 구간을 뚫기 위해서. 하지만 또 한 번 실패를 하죠. 그리고 강한 패닉셀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도 제가 이전 차트와 같이 좀 주요한 자리들을 선을 그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고점 보이시죠? 이 고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상단을 찍어주고 다시 내려왔죠. 근데 이 상승분, 이 장대 양봉에 대한 상승 추세는 1차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부서졌죠. 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2개의 고점, 여기에 대한 저항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지금 버텨주는 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전 장하고는 매도세가 천차만별이고 우리가 아래쪽을 봤을 때 그 다음 고점들이 있는 이 지지 저항들, 자,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디다? 70K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전 프랙탈이 너무 의심스럽고 진짜 나는 이번 하락장 숏도 외면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부서지지 않았으니 70K 이하로 손절을 걸어두고 여기서부터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숏을 봐도 괜찮은 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당장 숏을 걸 이유가 없는데 진짜 우리가 걱정이 된다면 70K 이후로부터 스위칭 자리를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70을 봤을 때 70K를 이탈하면요, 이 일목구름에 강렬했던 이 지지 구간을 좀 뚫고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일목이 엄청나게 두꺼웠죠. 일목구름 자체가 구름대입니다. 구름대. 그러니 두꺼울수록 지지 저항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캔들의 위에 있을 때는요,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고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 구간이 되는데 지금 이 두꺼운 존을 빠져나와서 굉장히 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구간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벗어남으로써 하락으로 떨어지기에도 굉장히 지지가 얕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70K 이탈부터는 우리가 강하게 숏을 볼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세력의 물량 구간이었던 이곳을 받쳐줬던 65K까지. 자, 만약에 이런 구간을 뚫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터뜨릴 확률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70K를 이탈하는 무빙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테더 차트를 한번 보게 될까요? 현재 테더 차트를 봤을 때 확장형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확장형 패턴은 뭐 위로 가던가 아래로 가던가 강하게 발산이 되는 패턴인데 우리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은 여러분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왜냐? 아래쪽에서부터 상승 되돌림을 봤을 때 0.28이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을 열어서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중단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이 위에서부터 하락을 시작했죠. 하락 채널입니다. 자, 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이곳에서 갑자기 매도세 거래량이 세졌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이 패턴이 아래쪽에 있는 확장형 패턴의 하단을 뚫을 가능성을 더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깃발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고점을 찍으면 어떡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가 70K를 기준으로 숏을 내린다면 충분히 타파할 수 있는 구간이고 우리가 이 구간, 이 높은 고점에 있을 때 과매수 구간이 잡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테더 차트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단기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소폭 눌림이 오면서 계속해서 변동이 오는 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포지션이 내가 평단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는 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를 전부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해당 포지션이 평단이 70이니 굳이 내가 지금 팔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리 아래쪽에 보이는 73K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자, 여기에서는 저도 반익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본절 로스까지 보면서 대응을 좀 할 예정이고요. 70K를 이탈한다면 제 관점 폐기하고 인정하고 숏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준은 ETF 추적이고 만약에 거대 자금이 유출이 되는 자리가 나온다 했을 때는 바로 스터디룸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저녁에 변동
반동장도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꽤나 빡세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보는 비트코인 단기 관점 공유, 장기 관점 공유 드릴 테고, 제가 포지션 수정이 되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리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안내가 좀 필요하신 분들 아래쪽 링크 통해서 여러분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상승 두 글자 혹은 성공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인증해서 광고쟁이들 거르는 용으로 사용해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포지션 점검하면서 질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관적인 생각이라면서 아래 구간을 다 터뜨릴 것 같진 않다. 이유가 뭘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관점을 드린 건데요. 자, 어제 영상에 대한 관점에다가 오늘 영상까지 이어진 거겠죠? 우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체에서는 상승 흐름이 보였고, 어제 자체에서도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기 때문에 아래 구간을 당장에 터트린다라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세를 봤을 때 한 번에 이 상승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한 게 2번이었죠. 자, 이렇게 2번의 상승분을 가져갔는데 지금 어떤 포지션이 많다? 숏 포지션이 많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롱 포지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숏 포지션들은 잠깐 눌려 있으셔야 돼요. 자, 롱 포지션의 관점에서 우리가 롱을 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세력들이 롱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자리를 다 무너뜨리면서 롱 포지션을 터는 게 좋을까요? 숏 포지션들을 터는 게 좋을까요? 지금 롱보다 숏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량이 먹기에는 이런 자리를 터뜨리면은 숏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는 위로 터뜨리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원웨이 상승이 나올 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봤을 때 지금 아래 구간에 지지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들이 1차적으로 파괴가 다 안 된 시점에서 모두 되돌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70K를 다 되돌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올라가기에는 뻔히 이 자리를 또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은 개미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지 않는다. 물론 여기까지 제 말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모두 내려올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0K부터 이탈했을 때 숏으로 전환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내려온다고 해도 이 상승 추세를 다 무너뜨린다고 하면 또 한 번 개미들의 심리가 롱보다는 사실 숏으로 많이 빠지겠죠. 그렇다면 이 유동성을 가져오기도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모든 차트 근거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황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4년 주기로 차트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 4년 전과 다른 게 뭡니까? ETF가 들어왔다, 기관 자금,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이 장을 주도하고 있다. 자, 이것은요, 즉 우리 개미들이 이 장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력의 뒤를 쫓고 있진 않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매크로 관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요,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나라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처럼 금리를 인상하면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간다. 이거는 더 안 좋죠. 지금 의장도 바뀌는 마당에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뭐라고 하나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걱정 어린 측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번 전쟁으로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좋은 건 아니었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거, 돈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클래리티 법안, 비트코인, 트럼프가 말하는 비트코인을 나라로 만들겠다. 수많은 법령과 여러 가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 코인의 흐름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 스트레지, 뭐 블랙록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미
금리가 주도하는 장이 아닌 세력이 주도하는 장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관들은 ETF 유입으로 끝났는데 아직까지 유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 눌림장에 쫄아가지고 바로 하락이다라고 할 건 없다. 자, 그렇게 봤을 때 70에 정확한 손절가 놓고 우리가 이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손절은 안 보고 지금 롱의 가능성이 높은 장에서 굳이 숏에 베팅할 필요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롱숏은 수만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장을 보시면서 대응할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넣어두시고요. 자, 그런 자료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질문 또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면서 여러분, 사실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제 관점을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실 뿐입니다. 자, 우리는 장이 어떻게 흐르나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기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공유드렸고요. 그리고 제 기준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변동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터디룸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참고해보시고요. 결국은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드를 지키는 사람이 나중에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이 수익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